좋아요, 구독.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삼부토건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네, 삼부토건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 코노토프시와 재건 사업 관련 업무 협약, 즉 MOU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더해서 삼부토건과 더불어 DY 등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테마주로 이 주목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삼부토건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1,944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연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삼부토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경 전문가님은 1,200조, 약 1,200조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은 르네상스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옆에는 뭘 그려주신 건가요? 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르네상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뭐 아파트 명이 르네상스다 이런 건 아니죠? 브랜드가 삼부토건이 브랜드가 삼부 르네상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해서 그럼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제가 이제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아파트가 다 브랜드가 다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소형 이제 브랜드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브랜드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부분들,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침체가 미분양에 대한 공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특히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연쇄 이제 부도가 나지 않느냐, 미분양하고 겹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부분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중동 사우디 관련된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전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하지만은 그 장세가 돌아서는 관점에서는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평가적인 모멘텀들이 한 번씩 크게 들어올려진 모멘텀들이 이런 어떤 흐름을 타고 현재 급등을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잘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극단적으로 저평가를 좀 하고 있는 어떤 종목군들 중심으로 한번 매매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뭐 삼부토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약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현재 삼부토건 외에 굉장히 다른 어떤 토건주라든가 중소형 건설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동부건설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죠. 네. 그래서 전전 시세가 나지 않는 부분들이 어떤 다른 요인으로 급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대장주를 보고 현재 후발주나 이등주를 이제 매매하는 전략들이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은 이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가 잠깐 보면은 네. 그 삼부토건의 어떤 저점을 보시면은 현재 1,000원대에서 올라왔죠. 네. 지금이 1,200원대 좀 해당이 됩니다. 1,900원이죠. 네. 약간 그 100원만 더 플러스 하게 되면 더블이 좀 되는 거죠. 보통 주가라는 것은 더블이 되면은 하나의 이제 층이 생기기 때문에 저점에서 100%이기 때문에 한번 차익 실현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쉽게 저점에서 50% 정도 후발주나 다른 종목군 같은 경우는 올라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이 아닌 다른 어떤 건설주, 현재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한 번씩 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지 현재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이 언제 될지 모른다. 전혀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다른 어떤 그 중소형 어떤 건설주를 공략을 하셔야 된다.
특히 삼부토건은 현재 추가적으로 약간 슈팅이 되더라도 네. 곧 약간 차익 실현 매물들이 크게 꺾어지는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이거는 저점에서 100%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갈 때 가더라도 한번 크게 꺾어질 확률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고점에서 계속 행보하다가 지루하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삼부토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되어 있는 중소형 건설주들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부토건을 통해서 현재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중소형 건설주들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노란톡에서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은 정확하게 숫자를 좀 적어주셨어요. 네네. 네, 어떤 숫자입니까? 약 1,200조 규모는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폐허가 됐는데 그 우크라이나의 재건 규모가 1,200조라는 거죠. 그 정도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지금. 어마어마한 1,200조 규모는 우리 국내 총 예산 1년 예산 대비 2배 버금가는 정도라서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전문가님 주신 대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우리 교통부 장관이 어제 이제 폴란드로 슉 날아갔어요. 예. 바빠요. 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들 때 먼저 손을 내밀고 가야 나중에 또 보너스 인센티브를 받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어떤 제스처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 국내 기업도 이제 같이 갔는데 거기에 삼부토건의 지분을 DYD가 어제 오늘 이현상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네. 삼부토건의 지분을 8%를 DYD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회사의 관계자가 이제 같이 폴란드 포럼에 참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나타냈는데 네. 건설주가 어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맞아요. 대형주가 좀 올라왔는데 힘이 좀 약한 모습인데 중소형주 특히 재건 관련주는 상당히 강세를 오늘도 오전에 시가 상승 출발했다가 장중에 좀 뺐지만 결국엔 또 결국엔 상한가 상한가, 네.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유심히 보면 이런 어떤 큰 규모 또 그리고 정부에서 같이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힘을 탄력을 받을 수 있겠고 지금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우리 산업에 큰 지탱을 해주는 산업들이 가는 가운데 나머지 섹터가 돌고 이제 있다. 돌고 도는데 그 가운데 너무 빠른 템포로 돌아요. 너무 빠른 템포로 돌지만 얘네는 좀 더 재건은 좀 더 강하게 어떤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이 현상을 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도 어제 노란톡방에서 이 이제 삼부토건이나 DYD가 아닌 다른 쪽 후발주 종목을 오늘 공략을 해서 또 수익도 낸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다. 다만 우리가 과거에 이라크 전쟁 후 재건 사업을 거기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선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과거에 안 좋았으니까 이번에도 안 좋겠다. 그건 아니죠. 그거하고는 또 엄연히 다른 부분이지만 그래도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알고 짚고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재건 관련주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만 네. 과거의 어떤 사례, 이라크 전쟁 후 우리가 재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는 재미를 보지 못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삼부토건과 더불어서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이렇게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부토건까지 이어서 자세하게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까지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종목 하나를 보더라도 이렇게 어떠한 줄거리를 가지고 이 종목이 움직였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박준혁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방송 중에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종목의 히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 강원에너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에너지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포드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 배터리용 리튬 공급 업체와 신규 계약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검색량 골든벨을 울린 종목으로 오늘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늘 마감가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 17.99% 오른 채로 25,25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무리가 좀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차트가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이네요. 오늘로 인해서요. 강원에너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네, 강원에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다시 부활, 리튬이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박준호 전문가님은 제2단계. 두 분 다 뭔가 제2 인생 2막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2차 전지 진짜 제대로 조정받는다. 어떡하냐. 근데 심지어 시장에선 2차 전지 안 가도 시장이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더 소외됐거든요. 그걸 걱정을 좀 했는데 오늘 리튬 관련된 종목도 움직입니다.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다시 부활입니다. 리튬주 다시 봐도 됩니까? 리튬 관련된 부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항시 양극재 중심으로 굉장히 고점을 만약에 쳤다. 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빔 그러면은 계속해서 빠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상승 추세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하락 추세가 아니라 횡보 추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낙폭화되면은 올라가고 낙폭화되면 올라가고 이런 그 탄력적인 어떤 그 박스권이 전개가 좀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장이 하락장이면은 하락 추세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극재 중심으로는 고점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고점이 아니라 신고가 도전하는 종목군도 나올 수도 있고 또 고점을 쳤다 할지라도 낙폭이 과대되면은 리바운딩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 에너지가 뭐 이런 오늘 뭐 최근에 이제 호재 때문에 올라줬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강원 에너지 부분의 이제 기업의 내용 잠깐 설명하면은 네.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름이 강원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본사가 강원도 있을까요?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뭔가 배신당한 제주반도체는 본사가 제주도에 없나요? 예, 제주도 있어요. 제주도에 있어요? 다행이다. 네. 군산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한 가지 좀 팁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현재 강원 에너지 부분들의 핵심적인 내용들, 뭐 리튬 생산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장비 업체에서 열 처리 관련된 어떤 매출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 처리에 관련된 부분에서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보통 그 양극재나 음극재는 양극재 그 동판이나 알루미늄 박 위에 어떤 그 슬러시처럼 코팅을 좀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양극재를 이제 코팅하는 부분인데 그걸 말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릴 때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건조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현재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강원 에너지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강원 에너지도 원래는 현재 그 냉남 그 현재 열처리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발전소에 관련된 특화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2차 전지 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던 부분 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대박 비슷하게 나와줬다 난리가 이렇게 생각이 났었죠.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강원 에너지를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낙폭과대를 어떻게 우리가 골라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최근에 굉장히 장이 한 달 동안 급락하면서 2차 전지 종목이 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고점에서 반토막이 저점에서 더블이 올라오면은 하나의 이게 층이 되고 또 고점에서 반토막이 되면은 그게 강력한 바닥이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강원 에너지 부분들이 약간 뭐 43,000원이죠. 현재 반올림 하면은 44,000원입니다. 딱 반토막이면 얼마죠? 22,000원이쯤 되죠. 네. 그러면 22,000원이 바닥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락 추세라고 만약에 할지라도 크게 들어올려 줬다가 하락하는 부분들. 만약에 진바닥이면 여기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세게 나온다는 어떤 파동의 법칙, 요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고점에서 반토막이 난 종목군들 이런 부분들은 하락이라 할지라도 크게 되돌림을 주고 빠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절반 되돌림을 주면은 최소한 50% 또는 40%나 50% 수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 N자로 빠지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를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손절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저점을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파동에는 항시 마디가 있다는 거,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세한 파동 이론은 아래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큰 상승이 있었다가 지금 잠시 횡보 구간에 들어선 강원에너지 차트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파동 이론, 종목에 대입해서 나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뭐 인생 제2막 약간 2단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기대해도 되는 단계인지. 글쎄요. 물음표. 예. 물음표. 리튬 결국 2차 전지 리튬은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시장이잖아요. 그쵸. 2020년대는 전기차 시대.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맞는데 네.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옥석을 가리는 시간. 그러니까 종목들이 우후죽순 다 같이 그냥 올라갔다면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도태되는 종목도 나올 것이고 실제 까보니 아니더라 그런 이런 것도 종목들도 있었죠. 나올 네. 것이고 또 실제 부각을 받는 종목들은 더 이제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는데 상당히 우리가 이제 기대는 기대지만 또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분명 2차 전지가 상당히 많이 간 건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좀 돌아가는 2차 볼까요? 전지인데 네.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한 5% 정도 된대요, 미국이. 그러면 지금 2차 전지는 나중에 결국엔 전기차가 100% 공급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5% 곱하기 20배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가 지금 곱하기 20배가 된다? 이거는 너무 단편적인 아주 이론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5%니까 그럼 나중에 100%를 차지할 거다. 그럼 2차 전지 관련주는 지금보다 20배는 더 갈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그렇죠. 때. 이건 네. 단순한 건데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주식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어찌 보면 그 20배가 많이 적용이 돼서 주가는 선반영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많이 반영이 됐을 수 있다. 물론 정말 20배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지 말라면 없습니다. 결국에는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네.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반영된 부분도 있다. 그래서 2단계라는 건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간 플러스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제가 앞선 종목에서는 차트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강원에너지는 차트를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래서, 하죠. 많이 올랐어요. 강원에너지는 보세요. 1월 달에 7,900원이었는데 43,900원 어마어마하게 야. 올랐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었죠. 있었지만 이게 너무 올라갔어. 그죠? 가도 너무 갔네요. 그래서 네. 보면 또 고가 대비 고점 대비는 또 거의 약 60% 정도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 저점 대비도 50% 상승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위에 사신 분들, 가령 3만 원, 4만 원대 사신 분들은 지금 이 반등이 반등 같지가 않죠. 그렇죠. 상당히 힘든 과정에 있으실 텐데 최근에 매수를 하셨거나 혹은 우에서 사셨는데 최근에 추가 매수를 하셨거나 어찌됐든 2차 전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물타기가 아닌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올라갈 때 분할 매도로 다음 전략까지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다이렉트로 다시 뚫고 올라간다?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과 어느 구간대 약 3만 원이나 3만 원 중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나와도 베스트입니다. 이렇게만 나와도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많은 기간을 과정을 통해서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월봉 차트를 보시면 좀 시간이 될까요? 네. 월봉 차트를 3월 달에 아주 강하게 급등을 한 모습인데 이것도 몸통과 몸통끼리 이은다면 딱 중간값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아주 좋은 신규 매수 찬스였지만 기존에 이제 위에서 들고 있는 분들에게는 크게 오히려 또 추가 매수도 해볼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위에 43,900원과 최근에 저점의 중간값 약 3만 원 구간이 이제 맥자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